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엽입니다. 자, 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원주 지역의 낮 기온도 32도까지 오늘 오르겠습니다. 또 여기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오후에는 5에서 60mm까지의 소나기 소식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자원순환도시 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가 개발한 배달앱이죠. 일단 시켜가 오늘부터 원주와 횡성 또 영월 지역에서 확대 운영됩니다. 좀 어떤 앱인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영월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이죠. 다문화 토크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및 타 지역의 주민과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주에 타 지역의 주민과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42명으로 7월 2주차와 1주차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토지문화재단이 올해 문학제 개최와 박경리 문학상이 시상을 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2010년대 시작된 이 행사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의 긴축 재정 기조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예산 감축에 따라서 행사 취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평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평창군은 총 398곳에 93억을 들여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심층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폐기물의 자원순환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목표인 것이겠죠. 오늘 자원순환도시 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청정환경사업소의 한성현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횡성의 청정환경사업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예, 횡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네. 소각, 매립, 또 재활용 용품에 대한 분리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 그 폐기물 또 재활용 폐기물까지 다 이제 담당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횡성군에서 이렇게 좀 배출되는 그 폐기물 양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음식물의 경우에는 한 15톤 내외. 예. 그다음에 일반 소각 매립용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 한 30톤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합쳐서 45톤인데 네. 굉장히 양이 많군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소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소각을 하고, 네. 소각을 하지 못하는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크게 소각 또는 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소각을 하든지 이제 매립을 한다는 것인데.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횡성군이요, 지금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자원순환도시, 뭐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발생한 폐기물을 네. 그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고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자원하여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공간을 아끼고 활용해서 환경을 지키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좋은데 예. 그것을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그 가시화시킬 수 있는지 또 현실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영농 폐비닐을 포함해서 이 영농 폐자재 또 생활계 폐기물, 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의 영농 폐비닐만 하더라도 연간 한 3,50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3,500톤의 대다수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 근데 이제 2019년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폐비닐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계속 어떻게 처리되지 않고 이제 적체, 그러니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강원도 내에는 일단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겁니까? 예, 일체 없습니다. 없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 군데의 거점으로 모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그게 한 곳이 홍천이고 한 곳이 영월입니다. 네. 근데 그곳도 이미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의 폐비닐을 받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홍천과 영월에 있습니다만은 이미 좀 포화 상태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모아뒀다가 예. 뭐 어떻게 뭐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원래는 그게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연료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연료나 또 재활용용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가장 많이 수입을 해가던 중국에서 막아버린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의 문제나 아니면 인건비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뭐 강원도 전체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이 횡성군에서요 폐비닐 자원화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 폐비닐을 이제 활용한다는 겁니까? 이 시설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 자재물이 거의 대부분 그 석유계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어떤 일정 부분의 온도를 가하면 그게 기체화됩니다. 예. 그러면 기체화된 거를 갖다가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그게 액체가 되거든요. 예. 그 액체가 바로 석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원래의 물질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네. 그 석유로 나온 것을 정제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해서 플라스틱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석유를 연료화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처치곤란인 폐비닐에서 석유를 만들든지 다른 그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야, 이 기술이 뭐 굉장히 뭐 고난이도의 기술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여태까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자연에서 나오는 양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었었고 네. 이게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은 어떤 이 폐비닐 같은 게 수출이 막혀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기술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 다 보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원천 기술 같은 것을 좀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적용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예. 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10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민간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이 뭐 속으로 들어가면 특허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횡성군 자체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로군요. 그렇죠. 기술력과 어쨌든 자본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게 그 현재 거론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횡성입니다. 이 폐기물 종합 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횡성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내에 이제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라든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또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을 또 처리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까? 아,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예. 이제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은 어쨌든 수익을 위해서 대규모를 원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횡성군 자체 내에 있는 이제 쓰레기에 한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 비닐을 이렇게 재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딱 연상되는 게 좀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도 듭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유사한 시설, 실증 단계에 있는 시설을 보고 왔는데 그 시설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폐 비닐을 갖다가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태우는 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의미가. 그래서 기화를 시켜서 바로 그 기화된 공기를 갖다 냉각을 시키는 것 때문에 밖으로 별도로 배출하는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횡성군에서 배출되는 이 폐기물만 일단 처리하겠다라고 큰 방향을 정했는데, 네. 글쎄 뭐 벌써 이제 강원도내 뭐 원주를 비롯해서 뭐 영월도 그렇고요, 뭐 다른 지역들도 홍천도 그렇고 이런 그 배출되는 양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좀 같이 활용했으면 싶은 그 어떤 그 요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 그러니까 민간 기업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시설을 아주 대규모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한 군데 거점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소규모의 어쨌든 대기오염 이런 게 없으니까 소규모로 그 필요나 아니면은 그 발생량이 많은 곳에다가 작은 시설들을 설치해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뭐 님비, 인피 뭐 이런 현상을 아예 그냥 다 방지해버리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도시의 의미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비닐 자원화 시설은 그렇고요. 또 폐가전 순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폐가전 순환센터는 이것도 역시 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전제품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거해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해서 성상별로 모아가지고 그 성상별로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에서 따로 분류하는 어떤 그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이 있고요. 근데 플라스틱 말고 그 옆에서 나오는 이제 전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에서 반드시 따라가는 어떤 기판, 회로도,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다 분류를 하면은 다 또 매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 보죠?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이게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성상별로 분해하는 재처리 시설이 한 40군데 있는데 그 40군데로 저희가 모아서 보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또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폐가전 순환시설도 저희가 이제 설치를 우리 폐기물 종합 처리장 내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예를 들어 세탁기나 테레비 또 냉장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최소 20명 이상의 일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지 계획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이긴 한데 그 국비사업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청했으면 이제 계획이죠, 아직은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예정대로 되면요, 언제쯤 이런 그 센터라든지 이 자원화 시설 단지 건립이 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빠르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를 저희가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빠르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에는 어떤 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좀 이해도 되겠군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또 시설을 지으면서 요즘 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많은 또 이 자연 환경과 좀 연관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 도시라고 이제 딱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조성이 되면요, 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최종 목표는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도시 하면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신 두 가지 어떤 큰 그런 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16일 날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그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다시 생분해 비닐로 재포장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석빙고 사업, 네. 그다음에 이제 폐현수막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만드는 사업.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투명 페트병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컵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스컵의 수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의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꾸준한 홍보와 그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참여와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원봉사 성격의 환경 지킴이,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폐기물 처리장의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순환 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최종 목표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폐기물은 쓰레기다, 그냥 막 버리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그게 이게 자원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자원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나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고 자원을 아껴야 되겠다. 네. 이런 거를 좀 심어주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저희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이런 그 재활용 폐기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또 화두를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고민의 일단으로 또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네. 정말 다른 곳에도 좋은 또 샘플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좋은 성과 좀 거둘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횡성 청정환경사업소의 한성현 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형 배달 어플리케이션이죠. 일단 시켜가 오늘부터 원주와 횡성, 또 영월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켜. 지금 강원도는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이미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켜 이게 어떤 어플이죠? 네, 일단 시켜라는 어플리케이션은요,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만든 강원도형 배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에 있던 배달 앱들이 받던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동안 속초와 정선, 강릉 등에서의 운행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원주와 횡성, 영월에 상륙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범 운영 단계에서부터 300곳이 넘는 업체가 입점을 했고 현재는 48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원주는 어제까지 등록된 업체만 500곳이라고 하는데요. 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13일에는 이 일단 시켜가 올 연말까지 도내의 18개의 시군이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춘천에 위치한 글로벌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에서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원주, 횡성, 영월이 서비스를 시작한 데에 이어서 홍천, 평창, 양구, 인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을 모집해서 10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주화자 과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배달 앱의 이름이 일단 시켜입니다. 강원도가 민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공공형 배달 앱이고요. 코로나19로 크게 배달 음식이 증가하면서 민간 배달 앱의 이용 수수료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까지 500여 개 정도의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했고요. 20일 이제 오픈을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해서 저희가 최대 2,000여 개 업소를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단골 소비자들의 운영이나 예약이나 픽업 기능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기존의 배달 앱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플들과 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이 일단시켜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어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가입비가 없는 것이 기존 배달 앱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인지 기존의 배달 어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던 업주분들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단골 기능, 예약 기능과 픽업 기능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문순 도지사는 민간 배달 앱보다 서비스가 좋으면 좋았지 절대 나쁘지 않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기존의 배달 앱들을 보면 상위에 정렬이 되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광고비를 내야 위쪽에 정렬이 되는 것인데요. 업주들은 비싼 광고비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용을 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단시켜는요, 현재 나의 위치에 가까운 순으로 업체들을 나열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들끼리의 불필요한 지출과 경쟁을 없애고 음식 맛이나 서비스로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하자 과장의 목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공공배달 앱은 강원 상품권과 원주사랑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뿐만 아니라 사용자 분들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고요. 또한 선할인되어서 구매할 수 있는 원주사랑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더욱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업주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출시 기념으로 어떤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쿠폰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 배달 앱은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기존에 한 10%에서 15.8%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단시켜의 배달 앱은 수수료가 2% 이내로 지금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일단시켜 봐야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용 방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시켜 어플의 사용법은 기존의 배달 앱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셜 계정들과 연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고요. 주소를 설정하시고 드실 메뉴를 정하시면 됩니다. 미리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배달이 불가능한 업체도 주문을 해서 포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요. 무조건 배달 비용이 붙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따라서 배달 비용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맛집에서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여졌던 업체들이 이곳에서는 배달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봤는데요. 아이콘이나 캐릭터들이 붙어있던 기존의 앱들과 달리 식당의 사진이나 노포의 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걸어놔서 어떤 느낌의 식당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과일이나 야채 배달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셔서 지역 경제에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문화재단이 2021년도 무지개다리 사업이라고 하네요. 다문화 토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의 박성현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무지개다리 사업의 다문화 토크,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다문화 토크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영월의 주체들과 다양한 계층 간 이제 지역의 이슈나 사회 문제에 대한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참여자들의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총 6회차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회차별 주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 다문화 토크는 1회에서 5회차까지 주제를 정해서 진행이 되고요. 1회차는 이제 M4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이 2회차부터는 코로나 종식후 우리 삶의 방향성,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 영월 인구수 감소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 또 이제 노인 인구수 증가 영월의 미래는 남자, 여자 양성평등에 대한 주제를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6회차에는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주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일정은 언제입니까?
지금 7월 8일 날 저희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이제 2주 간격으로 6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앞으로 몇 번 남은 거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진행하면은 총 4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남은 일정 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참여가 가능합니까? 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예. 033-375-6372라고 영알문화재단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는 거고요.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거리가 있지만 연주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일정 좀 잘 진행하시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요. 좀 다양한 주제로 또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의 박성현 담당자였고요. 저 오늘 7월 2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묻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